자, 오늘 먼저 첫 번째 정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연일 계속되는 말폭탄, 한반도 정세, 과연 위기인가 아닌가 8월 위기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일 도발하는 북한, 소용돌이 치는 한반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화염과 분노, 괌에 내기 발사할 것이다. 연일 도발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요. 우리의 핵무기가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계 캐나다인이 이면수 목사가 석방이 됐습니다. 물론 몸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NSC 상임위원회가 열리긴 했습니다마는 한반도 긴장의 해소, 평화관리 위해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딱히 대책이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은요, 미국도 북한도 둘 다 자제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백악관에서는 화염과 분노 발언이 즉흥적이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실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주가가 크게 떨어졌죠. 연일 도발하면서 위협하는 북한,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문 대통령은 오늘 NSC에 왜 불참했을까? 여러 이유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요, 이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실제적 군사 행동으로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낼 것이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사령관 김낙겸 대장의 발표. 우리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괌도의 주요 군사 기지들을 제압 견제하고 미국의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 전략 탄도로켓 화성 12형 4발의 동시 발사로 진행하는 괌도 포위 사격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 금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상임위는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위협으로 인해 한반도와 주변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음에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We are not just a superpower. We were a superpower. We are now a hyperpower. Nobody in the world, especially not North Korea, comes close to challenging our military capabilities, whether they're conventional, whether they're nuclear, or whether they're special forces. So the message is very clear. Don't test this White House, Pyongyang. That Guam is American soil. And we have 200,000 Americans in Guam and the Marianas. We are not just a military installation. 8월 한반도 위기설은 과연 사실일까? 아니면은 이번에도 그냥 지나치는 일일까? 한국인들은 너무나 평온하다라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6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반도 위기설 정말 냉엄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한국민들처럼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인지 보겠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그 한미일의 속내는요. 일단 이게 그 북한의 김정은은요. 예. 일관된 정책이 바로 통미봉남입니다. 바로 이게 미국하고 직접 담판 짓고 한국은 이게 패싱시키는 예. 통미봉남. 그래서 이게 미군 철수와 평화협정까지 체결하겠다. 이게 지금 쏙내고요. 그다음에 이거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레짐 체인지는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방 전쟁은 검토. 고려맞이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하게 레짐 체인지는 추구할 걸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문재인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게 코리안 패싱은 없다. 대화든 예. 제재든 병행해서 우리가 주도한다. 예. 우리가 이게 남북 문제 해결은 우리가 주도한다. 이게 지금 세 분의 속내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김정은의 적어도 정권 교체는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뜻이군요. 그쪽에 예방 전쟁은 아직 아니지만 레짐 체인지는 고려하고 있던 걸로 보입니다. 예. 우리 전 의원님.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죠. 김정은식의 이제 전술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흥분해 있는 상태다. 그리고 예. 미국은 크게 당황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대한민국은 아주 난감하다. 뭐 이렇게 저는 심리 상태를 표현해봤는데요. 예.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저런 이제 말폭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조언을 할 것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나설 것도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공포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냉엄하게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각자 노리는 것이 다르지만 우리는 어쨌든 우리 힘으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대비책이나 이런 것도 명확하게 세우고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예. 너무 안심하라 이렇게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위기 상황이 상존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비태세를 오히려 강하게 하는 것이 국민들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황 선생님. 저는 전쟁의 위기가 아니라요. 솔직히 이 북한이 이렇게 몰아가는 부분은 예. 미군 철수, 즉 평화협정에 의한 미군 철수가 목표고요. 그다음에 자신들 주대로 통일을 이룰 수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북한 내부 이 단합용이다 내지는 자유용이다 이게 아니라 예. 궁극적으로는 평화협정에 끌어내기 위한 건데 지금 트럼프 큰 소리 치죠. 공격 못합니다. 결국은 한국에서 대통령도 이 평화협정이나 이런 데 반대하지 않고 대화를 하라니 그 핑계대고 최종 순간에 예. 저는 북한과 대화로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그렇게 됐을 때 저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길도 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그 문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도 운전석도 그다음에 평화협정도 사드도 지금 이거 다 잘못되어 가고 있잖아요. 예. 턴해야지 살지 그러지 않는다면 나중에 일이 굉장히 잘못되었을 때 그 부담을 다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일단 저는 지금 북한과 미국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여기 글로 썼고요. 뭐 이거를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 비슷하게 나오니까. 근데 저는 지금 현재 미국 북미 간의 이러한 말폭탄 싸움이 계속 에스컬레이트가 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진짜 한반도 위기로 나타나느냐 8월에 사람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예. 진짜 뭐 만에 하나 전쟁 가능성이 있느냐라든가 충돌 가능성이 있느냐라든가 하는데 제가 보기에 뭐 알다시피 말폭탄이 실제 폭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적은 건 사실인데 근데 이제 우리 정부에 대응해서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청와대에서는 어저께 보면은 한반도 위기설을 이제 동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저는 0.2 안보 문제에서는 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0.1%의 가능성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예. 그런 점에서 더 긴장해야 된다. 이런 거를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한테 불안을 조성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 정부가 과연 북한에 만에 하나 도발할 경우에 과물에 대한 도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서울이라든가 이제 뭐 무슨 이런 불바다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연면은 연평도라든가 백령도라든가 이런 경우에 도발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를 우리 이 새 정부는 분명히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예. 또 그런 거를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해요. 옛날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됐을 때 북한에 도발할 경우 원점 사격을 반드시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심어줬는데 예. 저는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지금의 상황을 이제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이제 최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에 나왔는데요. 표지 사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핵폭탄을 상징하는 버섯 구름 그 위에 김정은의 사진과 트럼프의 사진을 합성해서 실었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서 제목이 뭐냐? It could happen.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만큼 지금의 한반도 상황이 위기 상황인 것만은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가. 그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 전쟁 가능성이라든지 막 호들갑을 떨어야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역대 그 어떤 상황과는 달리 예측 불가능성의 문제가 있고 또 트럼프라든가 김정은 매우 우려스러운 그런 지도자들 사이에서 어떤 작은 오해가 큰 일로 비화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상황 인식은 필요한 것 같다. 자, 그러나 지금 이제 북미 간의 어쨌든 말폭탄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인식은 국내에서조차 제가 볼 때는 경솔하고 불필요한 발언이었다고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것은 북한을 상대하기보다는 지금 대북 제재에 나서는 국면에 있어서 중국을 겨냥한 어떤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좀 더 대북 제재에 좀 더 압박을 좀 가해달라. 이런 측면이겠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속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자, 어쨌든 자구책이죠. 미국에 밀릴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위협 극대화 카드로 맞불을 놓는 성격이 강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 우리 정부는 이런 시기에 비상한 시기
좀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된다. 그 가장 그 첫 단계가 한미 간의 공조 체계. 이 상황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예. 한미 간의 공조 체계를 최소한 미일 간의 공조 체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비상 대비 체제. 예.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NSC 개최는 시적절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건요? 그건 아마 국민들에게 또 대통령이 참석했을 때 또 다른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측면도 아마 고려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이코노미스트까지 읽고 아주 좀 전문가시네요, 보니까. 대통령이 휴가를 떠난 것도 그렇고 NSC에 불참한 것도 그렇고 북한의 위협에 국민이 너무 불안할까 봐 휴가도 갔고 NSC도 불참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나오신 건가요? 예. 예, 서 소장님. 왜 듣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냐면 제가 볼 때 전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에 대해 분노란 이야기를 하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화염과 분노 받고 괌 폭격 콜 트럼프 대통령 이어서 괌 폭격 받고 평양 핵폭 콜 이런 식으로 말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전쟁이 일어나려면 아시잖아요. 주한미군하고 그 가족이 한국에 20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 20만 명 정도에 대해서 철수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미국이 선제적으로 평양에 타격할 일이 만무하고 북한도 괌하고 한국에 한 방씩 쐈다가 미국에 의해서 보복 공격할 경우에는 평양은 지구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전쟁이 현실화되기 대단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그런 북한과 미국들이 향후에 북미 직접 대화를 앞두고 삿바잡기를 위해서 서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말의 전쟁 중인데 한국은 이럴 때일수록 예. 주동야국 낮에는 한미 동맹국을 위한 미국과 입장을 잘 맞춰야 되지만 밤에는 철저하게 국익 위주의 이럴 때일수록 국익 위주의 실리 외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 전쟁 불용에 대한 원칙하에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협상장에 나오도록 강제하되 결국은 북한에게 끊임없이 대화의 문을 열고서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길밖에 없다. 철저하게 예. 전쟁의 위기가 있을수록 국익을 위한 실리 외교, 실용 외교 중심으로 엄중한 시국을 예.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서영호 소장께서는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미국 언론도 한국인들이 너무나 이런 지금 현 상황에서 너무나 이 좀 평화로운 거 아닌가, 평온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 섞인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혹시 서영호 소장과 좀 다른 생각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한반도 잠깐 8월 위기설에 대해서? 예. 상식적으로는 전쟁 없이 이 사태가 북미 간의 직접적인 협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예. 하지만 전쟁이 안 난다라고 단정 짓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서로 내려고 내는 게 아니라 예. 서로 우발적인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북한에서 이 괌으로 예. 이 괌을 겨냥하지 않고 괌 근처로 날려보낸다 했는데 미국이 예. 요격에 실패했을 경우 거기에 핵탄두가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 판단이 불가하니까 미국이 원점을 타격함으로써 전쟁이 우발적으로 시작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또 북한이 이 지금 핵과 미사일로는 미국을 협박을 하고 예. 재래식 어떤 도발로서 한국을 자극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확전이 또 걷잡을 수 없게 서로 될 수도 있는 소지도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진행이 되면 항상 전쟁의 우려는 어느 정도는 상존할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해야지. 그건 절대 안 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건 알겠습니다. 곤란하죠. 예. 전쟁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그 만에 0.001%라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한 가지만 더 짚죠. 이 한국계 캐나다에 있는 이면수 목사를 31개월 만에 북한이 이제 석방을 좀 했습니다. 북한의 속내가 무엇일까? 한쪽에서는 괌 주변에 탄착군을 형성시켜서 신형 ICBM을 쏠 수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서 또 한쪽에서는 이면수 목사를 석방한 그 이유가 뭘까? 먼저 관련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과 남조선의 반공화국 이 압살 정책에 편승해서 이 북의 체제를 뒤집어 엎고 정말 종교 국가를 세우기 위한 어떤 거점을 꾸리기 위한 제가 어떻게 정말 형용할 수가 없는 그런 대역죄를 마음으로 깊이 사죄합니다. 제가 저지른 가장 엄중한 범죄는 이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국가와 체제를 심히 중상모독하는 망동을 부린 것입니다. 예, 전 의원님. 북한의 본심이 이제 담겨 있는 거죠. 저렇게 이제 공포를 확산시키는 전술을 쓰면서도 동시에 이제 입목사를 저렇게 이제 풀어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는 행동이 정말 예측 불허의 어떤 상황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 이걸 좀 잘 봐달라고 이제 저는 일종의 양동 작전을 하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 보면 교란 작전을 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확실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제 이걸 어떻게 받을 것이냐.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는 대화의 채널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만약 미국에서 어떤 제스처가 나올 경우에는 북한이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제 제스처를 인식하고 이것을 적정하게 활용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 그러면 제3국을 통한다거나 또는 민간을 통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대화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은에 적어도 정권 교체는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뜻이군요. 그쪽에 예방 전쟁은 아직 아니지만 레짐 체인지는 고려하고 있던 걸로 보입니다. 우리 전 의원님.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죠. 김정은식의 이제 전술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흥분해 있는 상태다. 그리고 미국은 크게 당황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대한민국은 아주 난감하다. 뭐 이렇게 저는 심리 상태를 표현해 봤는데요.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저런 이제 말폭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조언을 할 것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나설 것도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공포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냉엄하게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각자 노리는 것이 다르지만 우리는 어쨌든 우리 힘으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대비책이나 이런 것도 명확하게 세우고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너무 안심하라 이렇게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위기 상황이 상존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비태세를 오히려 강하게 하는 것이 국민들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황 선생님. 저는 전쟁의 위기가 아니라요. 솔직히 이 북한이 이렇게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정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연일 계속되는 말폭탄, 한반도 정세, 과연 위기인가 아닌가 8월 위기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일 도발하는 북한, 소용돌이 치는 한반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화염과 분노, 괌에 내기 발사할 것이다. 연일 도발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핵무기가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계 캐나다인이 이면수 목사가 석방이 됐습니다. 물론 몸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NSC 상임위원회가 열리긴 했습니다마는 한반도 긴장의 해소, 평화관리 위해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딱히 대책이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은요, 미국도 북한도 둘 다 자제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백악관에서는 화염과 분노 발언이 즉흥적이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실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주가가 크게 떨어졌죠. 연일 도발하면서 위협하는 북한,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문 대통령은 오늘 NSC에 왜 불참했을까? 여러 이유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요, 이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실제적 군사 행동으로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낼 것이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사령관 김낙겸 대장의 발표. 우리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괌도의 주요 군사 기지들을 제압 견제하고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정장거리 전략 탄도로켓 화성 12형 4발의 동시 발사로 진행하는 괌도 포위 사격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 금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상임위는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위협으로 인해 한반도와 주변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음에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We are not just a superpower. We were a superpower.
We are now a hyperpower. Nobody in the world, especially not North Korea, comes close to challenging our military capabilities, whether they're conventional, whether they're nuclear, or whether they're special forces. So the message is very clear. Don't test this White House, Pyongyang. That Guam is American soil. And we have 200,000 Americans in Guam and the Marianas. We are not just a military installation. 8월 한반도 위기설은 과연 사실일까 아니면은 이번에도 그냥 지나치는 일일까? 한국인들은 너무나 평온하다라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6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반도 위기설 정말 냉엄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한국민들처럼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인지 보겠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그 한미일의 속내는요. 일단 이게 그 북한의 김정은은요. 예. 일관된 정책이 바로 통미봉남입니다. 바로 이게 미국하고 직접 담판 짓고 한국은 이게 패싱시키는 예. 통미봉남. 그래서 이게 미군 철수와 평화협정까지 체결하겠다. 이게 지금 쏙내고요. 그다음에 이거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레짐 체인지는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방 전쟁은 검토, 고려맞이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레짐 체인지는 추구할 걸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문재인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게 코리안 패싱은 없다. 대화든 제재든 병행해서 우리가 주도한다. 예. 우리가 이게 남북 문제 해결은 우리가 주도한다. 이게 지금 세 분의 속내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가는 부분은 예. 미군 철수, 즉 평화협정에 의한 미군 철수가 목표고요. 그다음에 자신들을 주대로 통일을 이룰 수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북한 내부 이 단합용이다 내지는 자유용이다 이게 아니라 예. 궁극적으로는 평화협정에 끌어내기 위한 건데 지금 트럼프 큰 소리 치지요. 공격 못합니다. 결국은 한국에서 대통령도 이 평화협정이나 이런 데 반대하지 않고 대화를 하라니 그 핑계 대고 최종 순간에 예. 저는 북한과 대화로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그렇게 됐을 때 저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길도 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그럼 문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도, 운전석도, 그다음에 평화협정도, 사드도 지금 이거 다 잘못되어 가고 있잖아요. 예. 턴해야지 살지 그러지 않는다면 나중에 일이 굉장히 잘못되었을 때 그 부담을 다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일단 저는 그 지금 북한과 미국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여기 글로 썼고요. 뭐 이거를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 비슷하게 나오니까. 근데 저는 지금 현재 미국 북미 간의 이러한 말폭탄 싸움이 계속 에스컬레이트가 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진짜 한반도 위기로 나타나느냐 8월에 사람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예. 진짜 뭐 만에 하나